저희가 아예 그냥 진짜 기획부터 뭐 설계, 시공, 운영까지 다 했던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도영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제 초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스트락스라는 건축사무소에서 인테리어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도영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이메일 주셨잖아요, 처음에. 네네네. 어떤 영상 보고 이메일 주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디지트 TV를 계속 이제 구독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두근님 영상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네, 두근님. 네, 두근님 영상을 보고 있는데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저랑 같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제 건축팀하고 인테리어 팀하고 좀 나눠져 있고 사실 규모가 크진 않아요. 한 40명 정도 되는 이제 뭐 엄청 그렇게 크진 않은 회사인데 작지도 않네요. 뭐 작지도 않죠. 예, 작지도 않은데 이제 건축팀하고 인테리어 팀하고 사실 별로 교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랑은 이제 두근님하고 그냥 밥만 그냥 점심만 뭐 같이 먹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깊은 얘기를 뭐 할 그게 없었죠. 근데 뭐 갑자기 영상 보니까 이제 두근님이 영상이 뜨고 어제 많이 본 이름인데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스트락스 뭐야 나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으셨네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좀 이렇게 하게 됐죠. 네. 네, 두근님은 제가 박준병이라고 저희 같이 일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분도 영상에서 많이 봤죠. 네. 나름 여기서 유명하신. 네. 도영님 이제 이 포트폴리오 소개를 이어서 또 다른 영상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네. 우선 첫 번째 1편으로 포트폴리오 엿보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취준을 한 6월? 그때 좀 이제 급하게 좀 시작을 했어요. 포트폴리오도 이제 그때 좀 되게 좀 급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요 전에 실무를 좀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뭔가 학생의 포트폴리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프로페셔널한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좀 만든 그런 느낌이 좀 되게 들기를 좀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도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뭔가 이런 셀렉티드 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그런 실제 이제 실무들을 좀 모아 놔가지고 되게 나를 좀 평가를 이제 할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뭐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좀 실무 경험이 있는 그래도 좀 사람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게끔 하기 위해서 뭐 표지를 이렇게 좀 만들었었고요. 맞아요. 그 보통 경력직들 이직할 때는 네네. 포트폴리오를 준다기보다는 워크 샘플을 준다. 그렇죠. 네. 그런 컨셉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길 원했어요. 네. 배경에 저 그런지한 느낌은. 이거는 사실 시간은 없는데 뭐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노출 콘크리트 그냥 느낌 나. 이걸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제 사진이랑 뭐 지금은 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취준을 하기 전에 이 스튜디오 익센트릭이라는 작은 이제 아뜰리에, 이것도 저희 선배가 하시는 아뜰리에였는데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좀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창업 같은 경우는 내용이 이제 뭐 다음 영상에도 뭐 설명이 좀 많이 갈 예정이지만 인테리어 그런 베이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공간 기획이나 뭐 실제로 저희가 어떤 매장을 운영해 보기도 하는 등 이제 좀 되게 좀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뭔가 그런 거를 좀 녹여내는 그런 포트폴리오 좀 만들고 싶었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한 프로젝트들 이제 좀 목차인데 사실 이게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이제 이슈를 좀 뒤져보다가 되게 좀 좋은 샘플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약간만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목차예요. 경력으로 따지면은 이게 사실 학생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그런 경력인데 실제로 실무 경력이 막 그렇게 길지도 않고 2년이 좀 안 돼가지고 되게 좀 애매한 포지션이었는데 어쨌건 그래도 이제 실제로 실무를 한 경험은 있으니까 내 프로젝트들이 서울의 이 공간에 뭔가 실제로 지어졌거나 뭐 내가 여기서 디자인했습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자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실제로 완공된 게 그래도 꽤 있어요. 여기 보시면 C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실제로 완공까지 된 건데. 콰이라고 돼 있네요. 네네네. 이제 콰이는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문을 연 그런 일종의 뭐 술집입니다. 요거는 추후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프로젝트는 이게 졸업작품 프로젝트였는데 요거는 이제 1인 집합주거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한 계기가 뭐냐면은 저희 학과는 특이하게 이 개인 플레이를 잘 안 해요. 무조건 거의 팀플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교수님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큰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이서 한 조가 돼서 졸업작품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원래 되게 집이 좀 좋은 데 살았어요. 압구정에 되게 큰 집에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았는데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서 되게 자취를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나 그런 게 이제 제 친구한테 이게 좀 영향을 미친 모양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뭔가 좀 사람이 예전이랑 좀 변해가는 걸 좀 보면서 이게 1인 가구가 지금의 뭔가 1인 주거 형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실제로 제 친구가 당장 그 여파를 이제 온몸으로 맞고 그거를 뭔가 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1인 주거에 현재 뭐 그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은 그런 거를 좀 제공을 해주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쓱 보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게 집에 잘 없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집이 워낙 작고 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고 맞아. 그에 이제 수반되는 행동들은 진짜 밖에서 하는 거. 예를 들면 맞아, 뭐 맞아.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뭐 카페 가서 만나거나 뭐 밥도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근데 뭐 이제 공부를 해도 뭐 어디 스터디룸을 가거나 아니면 뭐 카페에서 그냥 공부를 한다, 약간 요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약간 요거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차피 그냥 집에서 잠만 잘 거 방은 엄청 사이즈를 줄여버리고 진짜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냥 그 공용부를 그 집합주거 건물에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좀 이게 나는 뭐 이 시간부터 이 시간에는 여기서 뭐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 끝나면은 뭐 친구를 불러가가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어떤 파티룸 같은 데를 가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뭐 그 만든 요리 갖고 뭐 밥도 먹고, 그다음에 뭐 주말에는 뭐 내가 영화를 보고 싶다면은 뭐 영화룸이 비어 있으면 뭐 거기 가서 이렇게 영화를 같은 것도 보고, 이런 일종의 커뮤니티 시설이 좀 가장 극대화된 1인 주거 건물을 한번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따온 거는 옛날 마을 같은 경우는 왜 옛날 그 초가집 같은 그런 마을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집이 있고 그 메인이 되는 주호가 있고 앞에 이렇게 앞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마당을 나가면 이렇게 길들이 그 골목길이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마을 회관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 바깥에 어떤 그 마을과 외부의 경계를 알리는 그런 경계석 같은 게 서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그거 보면은 이제 집 같은 경우는 가장 프라이빗한데 앞마당 같은 경우는 대문을 열어놓으면은 이거는 그 프라이빗한 공간이 약간 좀 세미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요 아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좀 들어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이동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길 같은 데서 이제 되게 좀 재미난 활동들이 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길에서 그냥 뭐 놀이도 하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거기서 이제 뭐 장 같은 게 열려서 이제 물건을 좀 팔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뭐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내 집이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앞마당이 있는데 요건 이제 뭐 대문을 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어가지고 열면은 뭐 이런 앞마당에 어떻게 보면 이 사는 집 사람들이 다 모이거나 하면 이렇게 뭐 외부인이 와가지고 뭐 어떤 정도는 자연스럽게 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으면서 어떤 일종의 이런 길 같은 게 생기고, 이 길이 단순히 이동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진짜 옛날 마을의 어떤 그런 오솔길 같은 휴식도 하고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이런 공간이 이제 생기고, 그 저층부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공용부가 이렇게 좀 크게 생기는 거죠.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대형 공간, 뭐 식당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는 뭐 이제 뭐 주방, 뭐 공유 주방 같은 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책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도서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수직 동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단으로 이제 왔다 갔다를 하는데, 뭐 계단 실 자체를 되게 어떤 아이코닉하게 특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길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뭔가 그렇게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상한 거는 총 3개층이었는데 1층에는 퍼블릭 스페이스인데, 이게 아예 그냥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저희가 이제 이게 추후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희가 이거를 사이트를 성수동 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성수동에 되게 저층 그런 건물들, 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을 잡았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뭐 예를 들면 그대로 흡수를 하고 그 위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그런 형태를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되게 분석을 좀 했죠.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을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뭐 얘네들이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활 패턴이 뭐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얘네가 사실 가장 필요한 것들은 뭐 이런 기능이 가장 필요로 하더라.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얘네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도출을 하고,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부터 퍼블릭까지 이런 단계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었지. 이게 가장 시작이 되는 베이스 공간은 이제 3m, 3m, 3m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잠자고 뭐하고 하는데 필요한,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그런 사이즈라고 저희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크지 않은 공간이에요. 사실 뭐 3m 곱하기 3m면 뭐 한 평짜리. 그렇죠. 예.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 화장실 포함된 공간이랑 뭐 침대 넣고 뭐 그럴 공간 하고, 앞에다가 저희가 이제 저희의 나름 그거를 이제 테라스를 이제 선정을 한 거였잖아요. 문이 열리거나 닫음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공유 공간으로 만들거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사람들도 이제 가장 뭐 퍼블릭한 거를 선호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나는 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지내겠다 하는 사람들을 요거 이제 조합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줬죠. 이게 그래서 네 타입이 나와서, 또 이게 또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약간 최종 결과물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 물론 이건 예시예요. 예시이고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게 모양을 좀 바꿀 수 있는데, 나름의 마을이 저렇게 네, 그렇죠. 이게 일종의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법칙을 통해서.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모습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선정한 사이트, 요 성수동 대지에 예쁘다. 만드느라 좀 애를 썼죠.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갤러리 아포레고, 밑에가 서울숲,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그 뭐야 이게 중랑천인가? 그 하여간 그 천이 하나 지나가고 한양대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한 여기쯤 있는 이제 사이트가 여기인데 밑에 이제 어떤 이제 상점들이 있고 그런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임의로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을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층에는 뭐 마켓이 들어가고 뭐 식당이 들어가고 카페, 바가 이렇게 뭐 네 군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층에는 어떤 뭐 그런 뭐 커뮤니티 공간, 뭐 예를 들면은 타입 B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이러고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요 건물은 뭔가 약간 이런 식음, F&B에 취미가 있거나 뭐 그런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살만한 타입이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도 뭐 주방, 뭐 다이닝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타입 D 같은 경우는 뭐 밑에 이제 라이브러리나 갤러리, 뭐 카페 이런 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뭔가 이런 좀 예술이나 문화를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유형입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미팅룸이나 스터디룸, 뭐 열람실 같은 게 커뮤니티 시설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입 S 뭐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뭐 좀 개인의 어떤 취미, 뭔가 좀 더 프라이빗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유형입니다. 해가지고 밑에 뭐 영화관이나 뭐 피트니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뭐 공유 공간도 미디어룸이나 뭐 이런 뮤직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간 타입별 이제 도면이고 1층에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요 공간에 이제 뭐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레스토랑이랑 뭐 카페가 그냥 뭐 기존의 대지 컨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업장들이 있으면은 이제 뭐 1층 같은 경우는 여기는 되게 개방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뭔가 사는 아무래도 1층이 좀 더 이게 그런 사회적으로 연결이 좀 더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개방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를 선택해서 살 것이다. 아니면 되게 그런 아이코닉한 어떤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뭐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딱 중간 정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일종의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가운데 이제 모든 동선의 교차점에 어떤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입점을 되어 있는 거고 개인별 이제 주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간다 가면은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접점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뭐 테라스를 닫으면은 여기는 내가 그냥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뭐 테라스를 열면은 뭐 되게 내 테라스도 약간 공유 공간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맨 꼭대기에는 뭐 가장 이제 좀 아무래도 프라이빗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맨 위에도 이렇게 좀 되게 프라이빗한 주거 모델들을 좀 배치를 했고요. 요것도 뭐 똑같이 뭐 밑에 뭐 이런 뭐 시설들이 있고 여기 뭐 문화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도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도면을 쳐가지고 완성을 도면 치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아니 이게 도면도 도면인데 이 조합을 이렇게 생각해내는 게 진짜 많이 고생이었어요. 이게 뭐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거 일일이 다 조합을 하고 그러니까요. 조합 검토를 하고 그게 가장 사실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룸이고 여기 이제 뭐 플렉시블 테라스라고 뭐 테라스 문 열면은 뭐 이렇게 뭐 더 퍼블릭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얼반 프롬나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산책길 되게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뭐 자전거도 뭐 원하면 뭐 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터섹션 스페이스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되게 이 벽을 치느냐 뭐 안 치느냐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약간 되게 작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트면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기획을 좀 했었죠. 그래가지고 뭐 1층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어떤 그 1층에는 뭐 이런 게 들어가고 2층에 어떤 뭐 이런 썬큰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 밖에서 보면 약간 뭐 이런 모양이 좀 될 것입니다 하고 렌더링도 하고 약간 콜라주 느낌으로 네. 저희가 이제 뭐 모형은 사실 원래 잘 안 만들어요. 아무래도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 보니까 모형은 사실 잘 안 만드는데 졸업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형을 꼭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걸로 했어요. 나무는 다 CNC로 깎았고 요거는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이 페인트를 칠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3D 프린팅을 한 거예요. 되게 매끈해 보이는데? 이 칠을 하니까 또 이게 되게 매끈하게 되더라고요. 서페이스 뿌린 거예요? 아니 그냥 락카 뿌렸을 거야 아마. 요거는 그냥 뭐 나뭇가지 어디서 쪼아다가 잘라서 하고 잘했다. 요거는 이제 뭐 이 동 하나를 이제 확대한 모형인데 요 안에 뭐 이제 조명도 넣고 이제 불도 넣네요. 네, 좀 이쁘게 좀 만들려고 했어요. 요 나무는 이거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거 네, 사다가 뭐 나무 언제 또 이게 철사로 만들고 막 스펀지 굽고 이게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게 더 예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막상 보니까 이게 더 이쁘더라고요. 맞아. 요거는 이제 포맥스로 만들었고 와. 요거를 이제 코팅을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투명 종이 같은 걸 붙이고 안에다가 이제 조명을 다 넣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일 확대한 모형. 요것도 이제 그런 그 나무 같은 거에 사와서 이제 꽂아놨고. 1대 30인데요? 엄청 크죠? 네, 엄청 커요. 이게 실제로 이게 지금 제 방에 있는데 약간 간접등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름 뭐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계단 요거는 이제 3D 프린터로 뽑았었어요. 요거는 도저히 이 곡선을 만들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거는 3D 프린터로 뽑았고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뽑는 게. 그다음에 요거 뭐 나무 사와가지고 이렇게 뭐 루버도 넣고. 3D 프린터 셀프로 뽑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마 맡겼을 거예요. 아, 네. 얼마 들었어요? 2-30만 원? 한 그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 들어요? 네.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풀 펴놓는 것도 이케아 가면은 그 발 매트 팔거든요. 그거 그냥 잘라서 요거 하니까 이쁘고 잘했다.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괜히 막 뭐 스펀지하고 막 이거 고생하고
고생할 필요가 잘했다,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깔끔하니 잘 나왔어요. 아, 이거 조명 어떻게 표현했어요, 저거는? 이게 조명이 사실 이게 조명 도면대로 표현된 건 아니고 사실 이게 모형을 막 이렇게 누가 밑에서 이렇게 위를 보진 않잖아요. 네, 보통 그쵸. 이게 위에서 네. 보니까 그냥 빛만 어떻게든 주자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구멍 드릴로 뚫어가지고.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사이 요 슬라브 안에 보시면 여기 점 같은 게 이게 네. 포토샵으로 지웠어야 됐는데 그냥 띠 LED를 안에다가 이렇게 그냥 다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보면은 이 사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랑 네, 사이 네, 공간에 띠 LED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빛이 그냥 아래로 그냥 떨어지게 그렇게 이걸 만들었었죠. 잘 만들었다. 이게 사실 저희 과가 이제 모형을 좀 잘 신경을 안 써요. 아무래도 인테리어다 보니까. 많이 만들지 않아요, 인테리어도? 제가 모형을 만든 게 2학년 1학기 때 만들고 그 뒤로 아예 뭐 만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만드는 게 진짜요?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졸업작품 때 또 처음 만든 거였어요. 아. 근데 저하고 이제 같은 팀플 하는 친구가 워낙 좀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좀 좋아하고 해가지고 오. 되게 뭐 시간 없었지만 되게 좀 즐겁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모형 제작하는? 돈 많이 들었지. 이거 거의 한 150인가 200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졸업작품을 할 때 그 지원금이 좀 나와가지고 거의 한 팀당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는 나와요. 그래도.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금으로 이제 많이 그거를 좀 해. 그게 왜냐면 저희 과가 그 BK21인가 무슨 그 국책 사업 뭐 그런 과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돈이 좀 나왔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돼 있으면 돈이 아마 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본인 돈으로 사실 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좀 학생 때 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이제 3학년 2학기 때 저희 교수님이 이제 사이트를 요건 지정을 해주신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다산 성곽길이라고 그 신라호텔 뒤쪽에 보시면은 그 어떤 이런 성곽이 있고 약간 그 왜 그 낙산공원 같은 그런 느낌의 마을이 있는데 맞아 이런 거 있어요. 낙산공원은 좀 발전이 됐지만 여기는 진짜 낙후된 진짜 거의 뭐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저희가 교수님이 이 성곽길에 약간 작업실 같은 느낌으로 건물을 하나 갖고 계셨어요. 거기를 이제 꾸며놓고 이제 뭐 지인들 초청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쓰셨는데 여기 지나다니던 공무원이 그걸 보고 약간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안 그래도 요 성곽길을 좀 이제 좀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데 대박. 이제 교수님이 그러고 이제 계신 걸 보니까 약간 교수님한테 약간 좀 잡문 같은 거를 좀 이게 좀 많이 구했나 봐요.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우와. 그 생각이 나셔가지고 그러면 이번 스튜디오는 마침 또 그런 일이 또 있고 하니까 이런 이 성곽길이라는 길을 뭔가 좀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뭐 3학년 2학기 이제 뭐 스튜디오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기로 한 거죠. 여기가 아무래도 좀 너무 낙후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외부의 유입을 기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기 아예 그냥 상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넣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보려고 외부인들도 오는 그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때가 이제 막 2018년이니까 유튜버들 막 이제 막 엄청 이제 유튜버가 되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뭔가 그런 딱 타이밍이었어가지고 유튜브가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들잖아요. 왜냐면 뭐 장비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살 것도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 약간 그런 유튜버들을 위한 스튜디오? 그렇죠. 이제 일종의 어떤 공유 스튜디오 겸 뭐 이렇게 뭐 레지던스 그런 걸 이제 넣어서 여기를 일종의 어떤 유튜버들을 위한 그런 스튜디오로 만들고 얘네가 이제 뭐 성장을 하면 뭐 얘네 촬영하는 거 이제 스튜디오 보려고 외부인들도 오고 뭔가 그런 공간을 좀 계획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사실 뭐 다 써놨어요 이게 텍스트로. 뭐 말로는 그래서 뭐 이런 공간이 있고 뭐 여기는 접근성이 이런데 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기 뭐가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이런 유튜버들을 이렇게 강제로 여기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해버리자 그냥. 창작 소굴이구나. 그렇죠. 저희가 고른 사이트는 약간 이런 모양의 앞에 절벽 있는 사이트였고 전반적인 매스 모양은 이게 지형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데 이걸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냥 뭐 뻔한 얘기죠 뭐 사실 뭐.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의 이제 건물이 이제 나옵니다. 라는 다이어그램을 좀 만들어서 올렸고요. 요건 이제 도면인데 아무래도 좀 실도면을 올리기보다는 실제로 공간이 있고 거기에 뭔가 브로셔나 이런 데 실릴 것 같은 느낌으로 요거는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도면을 좀 꾸몄었고 동선도 이제 뭐 단순 방문객 뭐 여기 사는 사람 그다음에 뭐 그냥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크리에이터들 그런 식으로 동선을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녹음실이나 어떤 스튜디오 같은 게 여기 있고 여기 다 있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편집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공유 오피스 라운지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뭐 레지던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약간 가파도 프로젝트 같은 느낌을 생각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라고 그래가지고 예술가들이 가파도에 살면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여기도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되면 좋겠다. 동네가 너무 낙후가 돼 있으니까 여기 실제로 외부인들을 끌어들여서 살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약간 변화에 좀 주축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 공간이었고요. 여기도 이제 뭐 촬영 스페이스, 뭐 주방 시설이 있는 촬영 스페이스도 있고
뭐 대공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유튜버가 예를 들면 뭐 라이브 뭐 뭘 한다 하면은 뭐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공간을 이제 좀 생각을 했었죠. 그다음에 뭐 문화시설에 빠질 수 없는 공간, 카페, 레스토랑 사실 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없는 뭐 문화시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있어야 사실 외부인들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뭐 여기는 뭐 어떤 스튜디오가 있고 뭐 이러이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1인 프로젝트였어요? 요것도 사실 팀플이었죠. 아,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팀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예를 들면 뭐 이런 가장 큰 공간에는 뭐 이렇게 강의도 열리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이걸 닫으면은 뭐 프라이빗 스튜디오를 쓸 수도 있고 열면은 뭐 오픈 스튜디오가 되는 거고 주민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예 그냥 뭐 여기 벼룩시장을 연다거나 아니면 뭐 지역 회의를 뭐 여기서 이제 개최를 한다거나 일종의 약간 마을회관의 역할을 여기가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방문객과 여기 거주하고 작업을 한 유튜버와 기존 주민들이 모두 다 뭔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뭐 렌더 올리고 이게 포토샵이 좀 과하게 들어가기는 지금 보니까 많이 과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예쁘게 잘했네요. 아주 뭐 이제 뭐 레지던스 안에 뭐 공유 거실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표현을 좀 했고요. 요거가 이제 저가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했던 실무 프로젝트인데 사실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뭐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진이 막 생각하는 것보다는 막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렌더를 넣었고요. 스터디 카페. 네, 사실 뭐 렌더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거의 큰 차이 없게 진짜 좀 되게 잘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스터디 카페를 이제 어떤 분이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스터디 카페도 약간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독서실이었죠. 독서실이 예전에 이런 뭐 닭장같이 조명도 어두침침하고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기 안 좋은 환경일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요새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서 예전에는 스터디 카페였다면은 이제는 스터디 카페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카페의 어떤 요소들이 이런 공부하는 공간에 좀 더 이제 접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래가지고 어떤 이 스터디 카페를 기획함에 있어서 카페 같은 느낌이 우선이 되길 원했지 뭔가 이런 닭장 같은 공부하는 공간이 우선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처음에 어떤 이제 컨셉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클라이언트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딱 이런 걸 원하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얘기가 좀 잘 풀려가지고 설계가 좀 급속도로 이제 좀 진전이 됐죠. 여기가 이 응암동에 보면 이 백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인데 건물이 이 백년산 앞에 있고 건물이 좀 높아요. 거의 한 6층인가 됐을 거였는데 이 6층 꼭대기에 있던 건물이었거든요. 이 뷰가 되게 좋아요. 거의 이 뷰랑 뭐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뭐 이런 뷰가 되게 이쪽 창에 보시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뷰가 있어가지고 이 뷰를 되게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았었죠. 근데 아무래도 스터디 카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또 프라이빗한 좌석들이 있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어차피 얘네는 사실 시야가 필요가 없으니까 최대한 좀 이런 그런 먹방이라 그러죠. 이제 창이 없는 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곳에 다 몰아놓고 여기를 그냥 통으로 어떤 일종의 라운지 같은 거를 줌으로써 여기서 이제 뷰를 온전히 이렇게 다 이 뷰를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이런 좌석들을 여기다가 이제 다 세팅을 한 거예요. 아기자기하게 좀 잘했다. 요걸 이제 스텝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왜냐면 이게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이 레벨이 같으면은 뒤에 앉는 사람들은 이제 시야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일부러 아이 레벨을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뷰를 보고 이 사람도 이제 뷰를 볼 수 있게 어떤 그런 이제 스터디 카페를 이제 기획을 했었죠. 여긴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가 되게 저도 놀랐던 게 이제 가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체험단 같은 걸 하는데 저는 스터디 카페 들어오려고 줄을 서는 경우 그건 처음 봤어요. 우와. 여기로 오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딱 가오픈 때. 그래서 저희도 좋았지만 뭐 클라이언트가 가장 좋아했죠. 이 귀에 걸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클라이언트하고는 저는 안 하는데 이제 그 같이 창업했던 다른 분 이제 시공 담당하고 약간 좀 대표 역할을 했던 그런 형하고는 아직도 지금 종종 연락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뭐 잘 지내고 계시냐, 뭐 스터디 카페 아직도 잘 되고 있다. 지금 요 근처에도 스터디 카페가 되게 많이 생겼대요. 원래는 스터디 카페가 거의 없었는데 맞아. 요게 생겨나서 요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지금 뭐 너도 나도 지금 막 스터디 카페 열었다고.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뭐 네이버 보시면은 뭐 사진도 꽤 있고 그러거든요. 뭐 사진들은 뭐 이제 여기 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찍은 사진이죠. 아 진짜 렌더한 대로 된 것 같다.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똑같은데요? 이건 그래서 뭐 요런 이제 공간이 실제로 뭐 잘 나와가지고 뭐 다행스럽고 뭐 그림 같은 거는 뭐 똑같은 걸 걸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림값이 비싸다 보니까 너무 예쁘다. 잘했다. 스터디 카페 치고는 되게 지금까지 없던 뭔가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낸 사례라서 클라이언트도 되게 좋아하고 장사도 되게 잘 되고 있죠 지금. 예. 바닥이 콩자갈이네요? 네, 바닥 콩자갈 깔았어요. 이게 사실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클라이언트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평당 200만 원은 안 되고 한 평당 한 160에서 170 왔다 갔다 했거든요. 되게 싸게 해주셨다. 근데 사실 그 단가면은 뭐 마감재를 사실 쓸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돼 있어요. 이게 비싼 마감재를 쓸 수가 없고 창업 초기에 뭐 그렇게 비싼 공간을 사실 뭐 맡을 수가 없죠, 잘. 그래가지고 뭐 사실 마감재가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한정된 마감재 안에서 가장 어떻게 좀 최선의 결과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마감재적으로 생각을 해서 화이트의 이런 우드톤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시공을 하지는 못했어요. 요거는 그냥 컨셉 설계만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인사동에 있었거든요. 관운제라고 혹시 아세요? 그 되게 한옥 건축물인데 요 인사동에 있는 요런 되게 좀 한옥 건물인데 저희가 요 지하에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에 이제 공간이 오. 있어서 여기서 창업을 시작을 했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저가 이제 합류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다른 창업 그 멤버들이 여기를 어떻게 얻었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인기가 많아요. 여기가 이게 면접을 볼 정도였는데 여기 들어가고자 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 건물주 입장에서 저희가 되게 좀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도 뭔가 이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좀 하겠다는 게 그래 좀 뭔가 좋게 보였는지 월세도 되게 싸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었죠. 요 스테 인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건축주분께서 갖고 계신 건물 인사동에 좀 많아요. 그분이 건물이. 관운제 주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제 그분이 인사동에 다른 건물들이 꽤 많은데 요새 약간 어떤 이런 스테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그런 숙박 공간들이 되게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건축사 사무소 지랩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알아요. 거기가 이제 이런 스테이 같은 데를 음. 많이 하고 이제 뭐 개발도 혹시 운영도 하는 그런 건축사 사무소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서초원에 아무래도 이런 스테이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분이 그런 걸 보시고 자기도 뭔가 인사동에 이런 스테이를 좀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 마침 너네가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좀 하니까 설계를 한번 해주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분이 갖고 계신 건물 중 하나를 이제 그런 그 스테이 설계 이제 기획을 좀 한 거였죠. 옛날 그런 한옥의 어떤 그런 그 구조에서 좀 영감을 얻었어요. 이것도 어떤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어떤 그런 동선이 딱 존재를 하고 여기에 뭐 문을 어떻게 닫느냐에 따라 여기는 가장 프라이빗하고 여기는 좀 세미 뭐 프라이빗이고 마당 같은 경우는 세미 퍼블릭이고 아예 밖으로 나가면 퍼블릭이 되는 어떤 그런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동선이 되게 잘 녹아들어 있잖아 한옥의 구조가 특성상 그래서 그걸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한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전 한옥 같은 게 이제 면적을 세는 방법이 이제 칸이잖아요. 맞아요. 칸. 그래서 요 칸이라는 그런 단위를 설계에도 그대로 좀 반영을 해보고자 해가지고 이 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그리드를 뭐 1.2m 간격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그리드 상에 어떤 그런 외부에서 이런 반해부를 거쳐서 이 내부로 이어지는 공간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대청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방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좀 설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아무래도 면적이 그렇게 막 엄청 넓지도 않고 천정고도 낮은 공간이라 가지고 실제로 이거 따라서 벽을 세워버리면은 엄청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이 공간이.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나무 루버로 그냥 공간을 구분만 하고 같은 하나의 통 공간이라고 이제 느끼게 하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계단을 통해서 이제 문을 올라오면은 여기 이제 어떤 일종의 그런 앞마당 같은 공간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앞마당. 네, 그렇죠. 그런 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뭐 옷도 걸 수 있고 뭐 미니바, 뭐 냉장고도 있고 하는 공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센터피스 같은 걸 뭐 놔가지고 여기서 뭐 향도 피우고 아니면 뭐 여기서 뭐 다양한 뭐 행동을 할 수 있는 인사동에 워낙 좀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뭐 다도 클래스 같은 것도 열 수가 있는 거고 예쁘다 공간. 뭐 요가 같은 것도 여기서 뭐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건물이 또 좋았던 게 여기 띠창이 이렇게 크게 나 있더라고요. 요게 되게 좀 컸었죠. 그다음에 여기 방을 들어오면은 뭐 여기 조금만 또 공간이 또 약간 또 미니 대청 같은 게 또 있고 여기서 뭐 잠을 자고 여기서 뭐 차 마시는 그런 테이블 같은 게 있고 여기 이제 뭐 스파 같은 게 있고 목욕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을 저희가 열심히 했죠. 요것도 이제 일부러 들어가게 만든 게 프라이빗한 공간 중에서도 가장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침대랑 그런 걸 또 묻었어요. 단을 일부러 올려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하면 뭐 공사비가 좀 장난 아니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뭐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했죠. 짱이다.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뭐 밖에 보면서 뭐 스파 같은 것도 좀 즐길 수 있게 하고. 스윗모션세요? 아 저는 렌더러는 이제 코로나 렌더러를 씁니다. 우와. 3D 맥스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렌더러를 씁니다. 모델링은 거의 다 스케치업에서 해요. 그 다음에 3D 맥스로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코로나 렌더러가 스케치업에는 호환이 안 돼요. 이게 되는 그래가지고? 게 시네마 4D랑 뭐 3D 맥스 뭐 한 요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냥 렌더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3D 맥스로는. 야. 모델링은 거의 다 이제 스케치업에서 처리를 하고. 예쁘다. 그래서 느낌이 뭐 너무 좋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아쉽게도 이게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그쵸. 실제
실제로 이게 구현은 안 됐어. 야 이거 이대로 시공한다고 공사비가 장난 아니었겠네.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뭐 진짜로. 탕도 있고 뭐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특급 호텔 수준 업단이겠죠. 그 정도 나왔겠죠. 예.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는 아르고 요양병원이라는 오 프로젝트인데 이건 지어진 거네요? 요것도 사실 렌더예요. 이게 왜 렌더를 넣었냐면은 지어지긴 했어요. 지어지긴 했는데 중간에 이 설계안이 한번 엄청 크게 바뀌어가지고 결과물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실제로 완공된 것보다는 뭔가 약간 제 생각에 확실히 그래도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안을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완공샷을 안 넣고 이 렌더샷을 넣었습니다. 완공샷도 근데 사실 그냥 네이버 치면은 뭐 그것도 다 나오긴 하거든요. 이 요양병원이 사실 이제 저희가 아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답답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앞으로 점점 이제 증가를 할 거고 근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요양병원 하면은 되게 어떤 그런 옛날 우리 학교 건물처럼 되게 그냥 복도 이렇게 쫙 깔고 그냥 방 이렇게 딱딱딱 붙여놓고 그냥 효율성만을 위한 그런 요양병원들이 아직은 거의 대다수인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좀 바꿔보고 싶었던 거죠. 골목길의 재발견이라는 컨셉을 갖고 와서 이 노인분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노인분들 사실 요양병원이면은 산책 같은 거를 일부러 좀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이게 산속에 아무래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활훈련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복도를 이렇게 일부러 돌아다니시는데 그런 복도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환자들과 이렇게 만남이 일어나고 뭔가 그런 공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복도가 단순히 이제 이동을 하는 기능이 아니라 뭐 이렇게 환자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복도를 벗어나서 일종의 어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뭔가 그런 되게 다양한 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도가 이 요양병원만큼 뭔가 그런 복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요걸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일종 어떤 평상 같은 그런 공간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일부러 벽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뭐 휴식도 하시고 뭐 다른 환자들이랑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이제 좀 기획을 했었죠. 조금 동양적이고 좀 차분하고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 분이 결국에는 뭐 되게 그냥 무난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시공을 결국 다시 설계를 다시 했었죠. 실제로 이제 완공된 모습은 그냥 되게 그냥 무난한 병원 느낌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근데 요걸 그냥 깔끔하게 그냥 바꿨죠. 그냥. 예쁘다 그래도. 예. 그래도 뭐 최대한 좀 저희 아이디어 같은 거를 좀 최대한 좀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최대한 좀 살렸고요. 괜찮은데요? 그냥 딱 무난해요. 뭔가 무난하긴 하네. 뭐 튀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든 근데 이런 거는 좀 최대한 좀 살리자 해가지고 이런 거는 다행히 좀 어느 정도 구현이 이제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사실 저희 외할머니 집이거든요. 외할머니가 이제 집 인테리어 하신다고 저보고 좀 해라 이래가지고 짱이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 렌더긴 해요. 이것도 아, 주방은 이거랑 똑같이 나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파격적인 설계안을 좀 들고 가니까 외할머니께서 그냥 평범하게 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저희 아이디어가 반영된 건 사실 많이 반영되지가 못했죠. 현관을 들어와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뭐 집에 이걸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도 요새 대면형 주방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주방 카운터탑도 이렇게 딱 빼버리고 저런 거 너무 좋아. 예, 그다음에 원래는 이게 화장실이 여기 벽이 있었어요. 통짜 벽이 있었는데 요거를 그냥 아예 터버렸어요. 그냥 틀 수가 있어요? 주상복합이라서 이게 그거거든. 철골 콘크리트 구조인가? 예. 다 비내력 벽이었어가지고 그쵸. 허가만 받으면 이제 다 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허가도 다 준비해놓고 야, 그거 보여드렸는데 뭐 이렇게 벽이 뭐 이렇게 트고 하나 그런 거 싫다 뭐 이러셔가지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난하게 갔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면대 전실 같은 것도 아예 따로 이게 빼가지고 화장실이랑 확실히 좀 분리를 했었고 저런 게 있으면 편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 주거나 고급 호텔에서 많이 쓰는 공간식 배치인데 그걸 아예 그냥 갖고 와버렸었죠 이제 외할머니께. 근데 좋아는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급격한 변화를 좀 깜짝 놀라신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죠. 외할머니 집에 또 그림도 많아가지고 뭐 이런 그림도 실제 똑같은 그림 갖고 와서 렌더링을 다 한 거였거든요. 되게 노력해서. 되게 노력을 했죠. 어쨌건 외할머니라고 해도 고객은 고객이니까. 외할머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빠꾸를 먹었죠. 이건 렌더예요? 다 렌더예요. 네. 제가 렌더에도 약간 좀 취미가 좀 있어가지고 렌더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이 코로나 렌더라고 되게 좋아요. 이게 그냥 별거 안 하고 그냥 버튼만 하나 누르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진짜로. 인터넷 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해외에서 많이 쓰는데 특히 좀 특이한 게 그 동구권 국가에서 많이 써요. 뭐 러시아 뭐 약간 그쪽 있죠.
오히려 그쪽에서 되게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코로나 렌더라고 이게 저희과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교수님도 이게 이 정도까지 성장할 줄 몰랐는데 그냥 한번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는 거의 뭐 V-Ray랑 코로나가 거의 뭐 그렇게 뭐 쌍벽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경험이 좀 적고 그러니까 이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좀 렌더로 좀 많이 떼었던 것 같아요. 모델링 할 때도 진짜 재료 두께 하나하나 다 똑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똑같이 모델링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타일 600각이면 600각 해가지고 600, 600 다 맞춰서 매지도 딱 이 매지 라인 제가 다 생각을 해서 모델링을 다 해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치수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실무 경험이 부족하니까 렌더로 그걸 약간 좀 채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벽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도장을 하면은 뭐 속고 2장 치고 그러니까 두께가 얼마고 그런 것까지 다 모델링을 다 일일이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이 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카페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저랑 창업했을 때 그 다른 멤버 친구 한 명이 이제 카페 의뢰를 맡겼었는데 요것도 그냥 컨셉 디자인만 하고 끝난 프로젝트였어요. 그 친구도 좀 대단했던 게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가로수길 이제 사옥을 하나를 산 거예요. 거기 지하가 이제 층고가 되게 높았어요. 그 지하는 이제 직원들을 위한 어떤 그 카페 겸 뭔가 그런 휴식 공간으로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였으니까 한번 너네가 뭐 설계를 그냥 조금이라도 한번 뽑아줘 봐 달라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약간 컨셉 설계까지만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 친구가 헬스케어 좀 그런 바이오 쪽 스타트업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단백질을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를 뭐 구축을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 사람의 단백질이나 뭔가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질병에 좀 취약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였어요. 우와. 뭔가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또 영화를 좀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블레이드 러너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네. 뭔가 어떤 그 레플리칸트 인공 그런 사람을 막 만들고 막 어떤 바이오 어떻게 보면 회사잖아요. 맞아, 거기도 맞아. 뭔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되게 거기 나오는 그 회장 타이렐 회장 그 회장이 뭔가 집무실 같은 느낌이 좀 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뭔가 이 친구가 젊은데도 막 되게 성공한 사업가고 하니까 배트맨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게 브루스 웨인 같은 느낌. 뭐 밖으로는 되게 성공한 사람인데 막 여기 카페를 들어가면 되게 막 어떤 그런 숨은 어떤 휴식 공간이나 그런 취미 공간이 딱 나오는 뭔가 그런 것도 딱 생각이 나고 바이오 실험을 하는 공간과 이런 지하의 휴식 공간 그다음에 이 친구만의 어떤 일종의 배트케이브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좀 컨셉을 풀어나갔고요. 인간의 단백질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저희가 이제 뭐 리서치를 해보니까 자연계에는 이제 한 500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하는데 인체에서 발견되는 이 단백질은 딱 20종밖에 없대요. 뭔가 이런 되게 조합이 돼서 이런 게 또 조합이 되고 조합이 돼서 아미노산이 생성되고 이 아미노산이 또 조합이 돼서 결국 인간의 몸을 구성한다는 어떤 그런 조합이라는 게 되게 좀 재밌어가지고 요걸 이제 저희가 좀 갖고 와. 인간의 어떤 여기서 이루어지는 생활 패턴을 휴식 그냥 앉아있기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뭐 간단한 뭐 랩탑을 들고 와서 일을 하는 그런 일 그다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뭐 이제 사람들이랑 뭐 간단한 뭐 스몰 토크 같은 거 좀 하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여기 뭔가 전시물이 있으면 이 전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단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를 일단 요 5개로 분류를 했고요. 이 각자 이게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는 높이를 이제 저희가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 조명의 방식 조명이 아까부터 뭔가 했어요. 이거 조명의 방식이에요. 이 타겟은 딱 그 타겟 라이트 여기만 이렇게 딱 스포트라이트처럼 딱 비치는 느낌 앰비언트 같은 게 뭐 간접광 같은 느낌 그다음에 뭐 요건 뭐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일반 조명 같은 거고요. 액센트는 이 타겟보다도 더 확실하게 뭐 강조하는 그렇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조명 타입을 4가지를 설정을 해서 그걸 조합한 거구나. 그렇죠. 이제 단백질처럼 딱 뭔가 20가지의 조합법을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뽑은 거죠. 도출을 했어요. 네. 요거를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지형을 형성을 하는 거죠. 일종의 지하에다가. 그래서 뭐 드로잉도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이제 조합이 된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그냥 뭐 이런 공간이 좀 나와볼 수 있겠다. 이건 뭐 실제로 도면을 막 빡시게 친 건 아니고. 이것도 코로나 렌더예요? 네, 이것도 이제 코로나 렌더를 쓴 거예요. 코로나 렌더 느낌이 되게 괜찮다. 느낌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나와요. 네. 이것도 이거 커피잔 같은 것도 렌더. 네, 이것도 다 렌더예요. 한번 페이스에서 강의하시죠. 근데 느낌 너무 좋다. 코로나가 또 가장 좋은 게 가격이 싸요. 얼마예요? 학생이면 1년에 3만 원만 내면 1년에 3만 학생이면. 나 진짜 배울래. 그다음에 이제 뭐 학생이 아니면 한 달에 3만 원. 예. 그것도 싸다 근데. 그것도 사실 싸요. 이게 뭐 렌더라고 요새는 막 좀 아무래도 좀 그런 불법 쓰지 말고 앵간하면 돈 주고 사자 이런. 사야죠. 그렇죠. 이런 게 자리를 되게 좀 좋게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은데 가격적인 면에서도 되게 경쟁력이 좀 있죠. 이 툴이. 3D 모델링 툴에서는 또 라이노가 저렴하거든요. 이거 볼륨매틱 라이트도
있는 기능이에요? 아, 요것도 다 있어요. 네, 그냥 기본 기능. 코로나가 외국에서 브이레이랑 견줄만 하겠다 이 정도면. 네네네. 코로나가 실제로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영상 제작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렇죠. 네네네. 실제로 코로나를 수 있어요. 쓰는 프로페셔널 그런 데도 되게 많아요. 요거는 진짜 뭐 되게 그리고 조작법도 되게 간단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되게 솔깃하네요. 예. 예. 요거가 이제 와, 드디어 여기가- 화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창업을 했잖아요. 예. 뭐 창업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먼저 드리자면은 저희가 창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아무래도 뭐 경력도 일천하고 그다음에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뭐 어떤 그런 되게 프로페셔널한 뭔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고객들을 이제 끌어모을 수 있는 방식이 조금 한정적이었던 거예요. 뭐 되게 좋은 클라이언트, 뭐 돈을 많이 쓰는 클라이언트도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각자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우리가 아예 이런 매장을 하나를 그냥 아예 해버리자. 그래서 이걸 포트폴리오로 쓰고 매장을 운영을 하면 여기서 운영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 운영 수익을 바탕으로 초반에 어떤 회사든지 간에 초반에는 자금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거를 좀 커버를 칠 수 있는 고정 수입을 좀 만들자라고 생각을 대박이다. 해서 저희가 아예 그냥 진짜 기획부터 뭐 설계, 시공, 운영까지 다 했던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이제 노년이랑 왕십리 그리고 그 평택에도 약간 하나가 있는데 야. 저희는 이제 처음에 왕십리가 아무래도 학교 앞이니까 왕십리에서 시작을 했고 요거는 이제 노년점 사진이에요. 예. 노년점 사진이고 이제 사이버펑크를 이제 되게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왕십리 이게 그 학교 앞에 거리를 거니는데 되게 거기도 막 간판이 막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고 막 전신주의에 복잡하게 얹혀 있고 막 밤에는 막 술 취한 사람들 돌아다니고 비 오면 막 분위기가 진짜 뭔가 딱 그 사이버펑크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이때도 딱 그 뭐야 그 사이버펑크 2077이니 뭐 게임이니 뭐니 해가지고 딱 사이버펑크 뭔가 그런 팀이 되게 좀 흥할 좀 때였어요. 그래가 뮤비도 약간 뭐 힙합 뮤비도 보면은 이런 데서 막 많이 찍고 맞아. 그래가지고 딱 그 생각이 딱 든 거죠. 거리를 거니는데 되게 사이버펑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되게 생각보다 좋아하는 풍경이 사실 이런 풍경이래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사는 동네에서는 이런 사이버펑크틱한 풍경을 볼 수가 없는데 약간 종로의 포장마차. 그렇죠. 이제 서울에 오면 이런 거에 되게 의외로 흥미를 되게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건데 그 사람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 풍경이 낯선 거죠. 우리는 되게 왕십리를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익숙한 동네인데 이 동네를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 동네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낯설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저희가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를 얻은 곳이 그 지하였거든요. 지하를 들어가면은 진짜 요 엄청나게 낯선 이런 세계가 딱 펼쳐지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이제 사이버펑크틱하게.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이버펑크라는 컨셉을 도출을 하고 뭐 메뉴도 이제 뭐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뭐 이런 수비드 같은 이제 조리 기법을 저희가 좀 썼어요. 뭐 수비드 이제 재료를 비닐에다가 넣고 온도 맞춰놓은 다음에 넣었다가 빼면 다 익어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한번 살짝 더 구워서 뭐 수창을 입힌다던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구나. 시간이 조금 걸리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뭐냐면은 조리를 할 때 퀄리티 일반적인- 컨트롤이 쉬워요. 네. 그렇죠. 누구나 와도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쉽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었고요. 이게 1호점 도면이고 왕십리점 이게 2호점 도면인데 노년. 뭐 이제 뭐 주방도 이렇게 뭐 넣고 뭐 이게 자리를 이렇게 좀 세팅 일부러 이렇게 좀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수조예요. 그냥 수조예요. 수조 말 그대로. 수조. 물고기를 넣진 못했고 그러니까 여기를 뭔가 약간 어떤 저희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오, 아이번을 수조를? 예, 막 부처님 불상도 막 가라앉혀 놓고 오. 위에다가 막 꽃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렇게 좀 했었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수조를 통해서 안에를 보면서 뭔가 와 여기 되게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기획을 했었죠. 이 돈도 얼마 안 들어갔어요. 이거 평당 160만 원으로 다 어떻게 이렇게 다 한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식당에 비해서는 돈을 진짜 안 쓰긴 했어요. 고작 평당 160에 여기도 평당 160인가 그 정도 돈 얘기 넣어도 들었거든요. 돼요? 아 전혀 상관없어요. 다 얘기 됐어요. 마음대로 하래요. 여기는 이제 약간 어떤 사이버펑크에서도 컨셉이 항구 막 수조가 있고 어떤 항구의 어떤 포장마차 같은 컨셉이었다면은 여기는 막 뭔가 막 메트로 2033처럼 막 어떤 지하철역인데 폐쇄된 지하철역이 약간 어떤 그 포장마차로 약간 부활한다 뭔가 이런 컨셉을 좀 짜고 이렇게 했었죠. 사진 보시면은 이게 약간 어떤 지하철의 상가 지하 상가 같은 그런 곳이 약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던 거였고요. 요거는 이제 제 친구 중에 그림을 그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진짜요? 이제 포스터를 그려줬어요. 요거는 이제 간판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간판이 있죠. 그냥 약간 디스플레이용으로 만든 간판이요. 요거는 이제 수비드 봉투에 이제 붙였던 이 라벨도 디자인하신 거구나.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 혈액 팩을 기반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 어쩌다 보니까 이 캐나다 병원 혈액 팩 라벨 디자인 AI 파일을 저희가 구해가지고 우와. 그거를 좀 바꿨죠. 이제 뭐
돼지고기 뭐 수비드 하면 이렇게 뭐 포크벨리, 뭐 돈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는 이제 왕십리점 사진이고요. 예. 위에다가 뭐 이렇게 뭐 원형 LED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느낌 하고 진짜 사이버펑크다. 이렇게 뭐 음식 사진도 찍고 여기는 이제 노년점 사진이고요. 야, 요리는 누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분이 이제 대전에서 의식업을 되게 좀 크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그분이 이제 서울로 이제 진출을 딱 원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대전이 이제 타이밍도 아니라 잘 맞네. 이제 서울에서 자기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또 둘이 친구였으니까 그럼 우리도 마침 식당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너가 와서 요리 쪽이나 이런 걸 좀 메뉴 개발 같은 걸 좀 더 봐줘라. 이래가지고 5명이서 여기 좀 콜라보를 좀 했었죠. 사실 왕십리점 같은 경우는 그 뮤비에도 나왔어요. 그 창모 뮤비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오, 정말요? 찍긴 많이 찍었는데 뭐 나오는 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뭐 술 마시면서 파티하는 여기다 이제 나온다. 예, 요 장면 이 술 마시고 파티하는 장면 여기가 콰이예요. 그러네. 이걸 뒤에 콰이에서 LED가? 찍었어요. 예. 원래는 이제 좀 우와. 더 많이 찍었었는데 뭐 잘려가지고 사실 뭐 조금밖에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공간 알고 연락이 했대요? 그냥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뮤비를 찍을 때 약간 공간을 생각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을 이제 뭐 나름대로 뭐 리스트업하고 뭐 리서치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연락 주고.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블라시아라고 또 힙합하는 사람이 한 명이 또 있는데 이분도 이제 뮤비를 여기서 찍었거든요. 여기 나왔다. 이거는 확실히 콰이. 이거는 확실히. 이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넘기다 보면 여기도 콰이고. 그러네. 예. 뭔가 좀 여기 수저. 수저도 나오고. 참. 예, 여기 수저 딱 나오네. 불산. 야, 이거 되게 기분 좋겠다. 이때 뮤비 막 찍는다고 연락 왔을 때는 진짜 기분 좋았죠. 진짜. 예. 저 오른쪽 위에 숫자는 뭐예요? 소자 대자. 연태고량 소 24,000원, 42,000원. 그런 뜻이구나. 메뉴판이네. 웃긴다. 이제 저거 6개월 동안 일했던 그 아틀리에에서 일했을 때 했던 작업물이었고요. 스트락스 전에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분도 이제 저희 과 선배님인데 음. 이분은 콜롬비아 건축대학원을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 스튜디오 가이아라는 되게 유명한 인테리어 회사에 계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걸로는 이제 가이아에서 했던 게 W 호텔, 지금은 이제 비스타 호텔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W 호텔에 이제 우바라고 되게 좀 전설적인 바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뭐 그런 곳 이제 인테리어 많이 하고 그런 곳이었죠.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요게 이제 요거랑 이거구나. 그다음에 네. 브래드 팩토리 요 별관 그다음에 한 개 또 하나 있었는데 요거 이제 명동의 비즈니스 호텔 그거 이제 작업이었고 홈페이지가 되게 느낌 있네요. 요거는 이제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전시가 개최 전날 취소가 됐어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드는 거 이제 뭐 감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데보세라믹스라고 타일 회사 어떤 그 인테리어 코리아 그 참여 부스 만드는 거였는데 이건 진짜 사진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하루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이제 못 하게 됐다는 2020년 1월이었을 거 맞아,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너무 뭐 아쉽다.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일단 포트폴리오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1920, 1080 비율에 맞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비율로 출력을 맞췄어요. 고려하진 않으신 거죠? 출력을 사실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 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일종의 선이 뭔가 해서 이 책 만들게 접는 그 딱 그 선인데 책으로 하려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엔 일단 또 PDF로 많이 그냥 보내고 네,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PDF로 많이 보내니까 그게 딱히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단 뭐 책 느낌을 내려고 일단 뭐 선은 이제 접는 선을 다 넣어놓긴 했죠. 여기 보시면 90페이지나 되네요. 여기 페이지가 많아요. 프리스트가 몇 개 들어간 거죠? 목차를 봐야 알겠네. 저도 만든 지 좀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저거 콰이 그러면 콰이는 묶으면 그냥 9개네요. 네. 프리스트 수도 꽤 많고 분량도 꽤 두툼하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잡다한 건 최대한 안 넣고 좀 사진 위주로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죠. 학생 때 했던 프로젝트 말고는. 이렇게 해서 9가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로 잘 봤고 저는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